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투자기초반 셀프 스터디 뭡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앞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 그죠? 그 다음에 건축, 물, 일반 건축물,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 건축물이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에서는 1년에 받았는데 안 했죠? 2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미하고 행정대집행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결국 집행 벌개들로서 이행을 강제하고 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때리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거고요. 보면은 오래전에 이행 강제금을 포스트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뭐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그러니까 앞서 본 거죠. 이겁니다. 여기에 앞서 기억하시죠? 앞서 본 사람들은 이게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거 다시 와서 오래전에 이거 그 예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오래전에 이행강제금을 포스팅하였는데 토지건 허가구역, 농지법,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비교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불법 건축물을 인한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따로 별도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봤다는 거고요. 역시 관련 법률 전부 소환하겠습니다. 법은 항상 개정되고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찾아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네이버, 구글 뭐 본다고 해서 옛날 법을 가지고 뭐 얘기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점을 보니까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예전에 지식을 알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뭐 암기왕이라면 암기왕이었죠. 뭐 그 당시에는. 왜냐면 많은 분들한테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지식적으로 법률이 어쩌고 저렇고, 법률이 어쩌고, 이론이 어쩌고, 뭐, 그런 있으니 이거 개정되고, 설명해주면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예전은 3, 40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3, 40대는. 근데, 이제, 도덕을 넘고 지천명이 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제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네이버나 법이나 어디 보면은 다 있거든요. 해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만 있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살아가는데. 근데 이걸 죽으로 우리는 암기하려고 이걸 확인하려고 새로운 지식을 안다고 한들 투자를 연결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다 투자할 수 있을까요? 단편적인 지식 갖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코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식은 다 있으니까 해석할 수 있는 투자의 힘, 이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힘.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소환하겠습니다. 습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자는 거죠. 자꾸 확인하는 습관. 저 역시 예전에는 알게 모르게 변해본 일로 낭패를 본 적 상당히 많았어요. 강의를 하는 중에서도 개정된 것을 먼저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보다도 당연하죠. 저도 그냥 솔직히 얘기합니다. 안 봤다고. 왜냐면 이런 거죠. 이 실무 과정이. 그래서 지금 이해를 하시고 지혜가 필요한 거다. 해석의 힘. 그다음에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찐 투자 고수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왜 제 강의 들어오셨지?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거를 확인하러 오신 분이더라고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제 저한테 어떻게 보면 뭡니까? 확인하러 온 거야. 이게 맞는지. 이건 내 생각이 어떤지. 오신 분 꽤 많습니다. 사실. 있겠습니다. 그럼 더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에 유의사항이 다 들어가는데요. 3항, 2항은 크게 어려운 것도 없는 듯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법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용인지. 1번에 보니까 허가권자는 요거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 기간이 없네요. 그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 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시정 명령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간을 주네요. 그죠? 아니하면
다음 각호 이행행정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원상 복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반 없애고 되죠. 모두 없애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 없앨 수 있죠.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이행행정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충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그렇죠? 전용 면적이 뭐예요? 연면적이죠?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상당히 적네요. 연면적이. 그렇죠? 연면적이. 최대 면적, 공동주택 경우 최대 면적 기준하고 연면적이죠. 그 다음 건축물과 2호 중 주거용 건축물에서 대충 정하는 경우는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분의 1 보면 한다. 이건 예외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얘기 나오죠.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는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 앞서 지난주에 했죠. 표준액의 100분의 50%니까 50을 시가 표준의 면적 있죠. 위반 면적의 50%. 그 다음에 위반 면적. 그렇죠? 이게 현시험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 정하는 요율. 그 90% 기억하시죠? 80% 비율. 니은 요거고 대충 정하는 거죠. 기억을 내가 따로 해놨습니다. 앞에 밑에 기억 니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일 외에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시가 표준은 똑같죠. 시가 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 정하는 금액, 위반 내용을 대충 정하는 금액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보겠습니다. 좀 더 아래에 보면은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 정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금액을 100% 범위 내에서 가중하는 거예요. 플러스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 이렇게 순서로 최근에 되고 새로 이게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이게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아니면 상습적 위반이나 그때는 몇 %인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중할 수 있답니다. 100분의 10까지 한 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허가권자는 1항, 2항에 따라 이해관계가 부과하기 전에 1항과 2항이죠. 따른 징수한다는 문서를 알려야 된다. 허가권자는 이걸 알려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5번에 보니까 최초의 시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거 이번 2번이네요. 2회. 토지를 허가한 농지는 1년인데 이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횟수만큼 대부분 2회입니다. 시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명령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보면은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제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를 정한 횟수만큼 시제명령이 반복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다만 1항 및 요구인 경우는 뭐예요? 뭐입니까? 이게 5회 횟수가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항 외의 단서 부분에서 이런 거 획을 수식한다. 이제 이게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많이 또 편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이 법이. 그렇겠죠? 앞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허가권자는 시제명령을 받은 자가 만약에 냈으면은 이행을 했으면은 뭐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계속 중지한다는 거죠. 아니면 강제를 중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 앞서 했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이제 특례가 있습니다. 80조 2번에 허가권자는 80조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위에 있는 거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경할 수가 있다. 그 감경 특례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다만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것 제외한다. 축사, 농업용 어업용 시설을 5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5분의 1로 감경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해서 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뭐 1000m고 500제곱미터고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감경이십니다. 그러니까 농지자 축사 등 이런 경우는 5분의 1까지 감경해주네요. 이렇게 했고요. 허가권자는 요거에 따른 건축법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빨간 줄을 쳤는데 좀 가끔 나옵니다. 이게 언제 요 이전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위반한 건축물 그것은 이행 강제금을 이건 감경해 주는 게 맞죠. 왜? 건축법 시행령 이전에 지어진 건데요. 위반한 건데. 그렇죠? 그거는 감경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 특례가 이렇게 있고, 조금 전에 봤더니 기억이 뭐라고 했으면 대충 정하는 경우라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은 대충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을 수정한 경우, 사용한 경우. 건축물 내장 없이 불법이잖아, 이거는. 그다음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일조 등 확보를 안 하고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명령에 따라서 별표 15 좀 있으면 볼 겁니다. 위반 건축물란에 1호 2 하호부터 9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조례를 경험하는 경우. 이게 뭡니까? 이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예요. 별표 15가 같다. 15가 나오겠죠? 이게 15가 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별표 15가 나오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으면 하나씩 이제 보면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못 외웁니다. 이거 외워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왜 외우죠? 그렇죠? 외우는 게 아닙니다. 뭐랍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산한 것만 머릿속에 있고 풀이할 때 오픈하면 됩니다. 오픈북 있겠죠. 구글이라는 거, 네이버라는 거 아주 훌륭한 지식 창고가 있는데 그걸 왜 외우죠? 외운다고 한들 내가 만약에 암기해서 좋은 거라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암기해서 이런 거는 암기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10년, 20년 동안씩. 이런 걸 암기해야 되겠죠. 근데 자주 변하는 거는 왜 암기하죠? 우리가 양도소득세율 같은 거 너무 자주 변했어요. 근데 뭡니까? 열심히 우리가 암기했어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아주 혼동됩니다.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아주 스펀지처럼 잘 없어야 되죠. 예전부터 양도소득세를 아는 사람은 정말 헷갈릴 겁니다. 찾아봐야 될 정도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면에서 늘 강조하는 겁니다. 보면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증설, 혜택을 대주한 건축물. 그렇죠? 이 말 뜻을 이해하면 되겠죠? 뭐 시가표 주는 게 10%. 허가를 받지 않냐고 신고를 하지 않냐고 용도 변경을 한 경우. 그럼 이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연승을 받지 않고는 시가표 주는 게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대대 적용.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건축선, 그다음 구조 내력 기준, 피난시설, 건축 용도, 그렇죠? 제한, 방화구역, 계단 이런 거 위반한 거, 건축물 위반한 거, 건축법 위반한 거잖아요. 다 방화주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 범죄에 따른 마감대로 위반, 높이 제한 위반, 그렇죠? 그다음에 육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위반, 건축 설비 철칙 위반,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것도 몇 번 바뀌었더라고요. 몇 번 바뀌어가지고 크게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토지수사 규칙과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내가 뭐라고요? 제가 얘기합니다. 앞에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익숙함. 뭐의 익숙함이죠? 이런 단어들. 이런 거, 이 말뜻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대주전이 뭔지, 건축물이 뭔지, 신고가 뭔지, 허가가 뭔지, 그죠? 시가포준액이 뭔지, 그 다음에 신고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용승인이 용도 변경이 뭔지, 사용승인이 뭔지, 이런 거를 우리 조경은 또 뭔지, 위반량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시가포준액, 건축선이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익숙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익숙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니은은 이행 강제금 탄력 적용. 아까 우리가 니은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면 대충 정하는 비율은 뭡니까? 다만 건조를 각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다. 낮추는 경우에도 요만큼 이상이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요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봤듯이 건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용적률은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거는 100분의 10, 100분의 100, 100%, 신고를 안 하는 건 100분의 70, 60% 이상은 조례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늘 어디를 물어봐야 돼요? 지자체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60%일 수도 있으니까.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있겠죠? 그다음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주 위반. 앞서 나왔습니다. 이거 꽤
강하게 튼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음 각 경우는 하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대든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그래서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초과한 경우네요. 조금 초과한 경우는 아니네요. 그렇죠? 영리 목적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이것도 초과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 주택의 최대수. 다가구택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 이것도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네요. 그 다음에 동의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이거에 따른 명령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그렇죠? 건축조례를 정하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가중한 것은 좀 많이 위반한 경우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서 정리하는 것보다 뭐 항상 표로가 편하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제가 앞서 했던 거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죠? 건폐율 초과, 용역 초과, 허가받지 않은 거, 신고받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앞서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위반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 했었죠? 이렇게 있고요. 연면적 85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과 귀여운 경우는 뭐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에서 귀여운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어떤 경우? 똑같습니다. 사용시간을 받지 않아요. 건축물의 경우 대제 조경, 높이 제한 위반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건축법 80조 2가 신설되면서 감면상이 추가됐어요. 어떤 경우? 숙사, 용업용 시설로서 500평방미터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는 20% 감면하네요.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목적 위반이나 상식 위반의 경우는 가중도 있지만 이렇게 있다는 거. 이런 게 우리가 기본적인데 이것도 사실 지금은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워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 법률과 시행령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법상의 이행관계에 대한 범죄를 전부 소환하고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뭔가 시가표준에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시가표준에 시가표준 나왔잖아요. 시가표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유택수 시가표준에게 유택수에 딱 들어가서 치면은 여기에 이제 그 부가 서비스가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 이게 잘 안 나오고 여기에 이제 어딘가에 이제 시가표준에 나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지방세정부에 시가표준에 보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딱 치고 공인인자 치고 이제 주소를 치면은 시가표준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보고서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략적인 이해 강제금을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가 언제 의논하였지만 정확한 케이스가 아니시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봐도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봐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결국 위반 건축물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이해 강제금입니다. 미리 얼마큼 위반돼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없다. 그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찔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건축 위반 자 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찔끔 부과, 불법 징계죄 판친다. 알겠죠? 오래전 기사인데 한번 유용한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사각 악용 사례 급증 나오죠? 이게 악용 사례입니다. 서울시에도 상당히 많이 부과했다 나오죠? 잦은 철거 유도 취지에도 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미미가 되는 거죠. 부과횟수 연 5회 이상 늘려야 돼. 그래서 5회 늘렸습니다.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행 부과 건수가 생각보다 많죠? 왜 이렇게 많을까?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용산구 이천 등에 사는 주민 A씨는 올해 5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 거주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1층 입주자들이 가건물을 만들어 창고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관련 사항을 민원실에 알렸지만 구청은 해당 건물은 현행법상 이행 강제 철거할 수 없어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구청이 불법 증개주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대집행 대신에 이행 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다. 불법 건축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건법 사각을 악용, 불법 증개축을 일시하는 일부 건축주와 주민 사이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구청이 관련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용산구 이태원 등에 사는 B씨 역시 얼마 전 비슷한 일을 겪었다. B씨 거주자 인근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올해 4월 1계층, 1계층을 증축하는 불법 공사가 들어간 것. 이로 인해서 B씨의 거주지에 부엌과 거실 등 생활 공간 일부가 노출되고 도망권이 침해를 받았다. B씨는 이를 즉시 알렸지만 효과가 없었다. 구청 직원이
두 차례 공사장을 방문해 건축주에게 잦은 시정을 요구했고 관련 공모도 보냈지만 건축은 아예 응하지도 않았다. 결국 잦은 시정 기간인 지난달 21일 되기 전에 해당 건물의 공사가 완료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건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들어주겠다. 용산구청은 현행 건축법은 불법 건축물의 강제 철거 요건을 다른 경우를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불법 건축물이 공익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대신 해당 건축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조치를 비판하고 이행 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구청은 공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50여일간 이를 중단시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 150일 만에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 사이에는 차라리 한계층을 중축해서 월세를 놓은지, 그가 이제 잘 기억해야죠. 월세를 놓은지 이행 강제를 내버리면 그만. 월세가 더 크니까. 시기 얘기가 들 정도로 실효성 떨어진 정책을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행 강제금을 감수하고 불법 중개축을 시도하는 등 건축법의 사각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추세다. 관리당국 역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행 강제금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 불법 건축물의 잦은 철거를 유도하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너무 적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행 강제금은 2배 이상, 그래서 아까 나왔죠? 2배 이상 된다. 그래서 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2배 이상 이것도 생긴 겁니다. 어느 5회 이상도 밀린 것도 생긴 겁니다. 이거 없어졌잖아. 그래서 알겠죠? 이 내용이 한번 우리 기사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반 사항은 이렇게 나오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되는데 이거는 이제 18년이죠. 건축법 위반 사범을 줄어. 원상복구 명령 안 지키면 그만. 그렇죠? 화재 참사 때마다 원인 지목되는 불법 증개축. 사법 처리 이후에도 원상복구 안 해. 이행 강제금만 내고 배짱. 건축법 개정, 양형 기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지고 강화돼도 한계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자치 이행 강제금 해마다 유도하는 대신에 경찰에 접할 때 건축법 위반 사범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차라리 이게 많고 이거 줄어드는 거죠. 이행 강제금만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법무맹점으로 인해서 사법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사고가 난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커졌다. 그래서 불법 증개축 건축법 위반을 발견된 사범은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줄어든 것을 보인다. 그러나 실상과 다르다. 지자체별로 불법 건축물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무거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 강제 건수는 3만, 3만, 4만 해마다 경기도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행 강제 건수.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를 받은 건축주 등이 행정처벌인 이행 강제금만 낸 방법을 내체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거죠. 일사를 부재를 원칙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위반 행위를 다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미 처벌을 받았잖아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 1층에 무단으로 창고를 증축해서 처벌을 받았어. 다시 불법 증축하지 않은 이상은 이 내용으로는 형사처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일사부재의 원칙을 이용한 거죠. 밀양 세종병원도 마찬가지다. 세종병원은 뒤편에 세종요양병원과 연결되는 통로 이걸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밀양시 적발됐어. 밀양시는 이 병원의 불법 증축 건물권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병원 측은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이행 강제금을 납부한 채 원상복구 사안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시행하지 않을 경우 매번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의 경우 계속 납부하는 경우 어렵고 그 다음에 5천만 이하의 벌금에 그쵸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우지만은 원상복구 명령 이행을 고발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불법 증행축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기준이 강화된 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양형이 좀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하였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의 기사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건축법의 이행 강제금은 어떤 건지 이제 제대로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내용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은 이행 강제금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암기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암기한 것이 아니라고 암기가 아닙니다. 암기하면은 이거 절대 이게 부동산에서 투자로서 어떤 수익을 내는 것이 딴 나라 얘기죠.
암기해서 돈을 번다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그런 사람이 많은, 암기 잘하는 사람이, 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벌까요? 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거보다는 늘 얘기했죠. 그래서 토지 입장에서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토지 이 언어에 익숙함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더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익숙해지고 이제 고수들하고 얘기할 때 그 말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힘이 키워지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뭐라고요? 토지 언어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죠? 농지법, 그 다음에 뭐 건축법, 위반 건축물, 불건축물, 건축법이죠. 위반, 불법. 그 다음 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전 투자에서는 이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시시콜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걸 내가 어떤 위반할 때 1차 방어를 할 수 있고 2차 방어를 할 수 있고 어떤 출구 전략도 할 수 있고 접근 방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토지 투자 언어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